네, 이 시간에는 이제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방법론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 Curious paradox is that when I accept myself just as I am,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그러한 뭐 역설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인본주의자인 칼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방법론을 가만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계적인, 다시 말해서 동물이는 이제 프로이트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동물적인 그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방법론이나 기계적인 행동, 이것은 행동주의, 스킨의 행동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방법론은 프로이트의 동물적인 방법, 정신분석학적 방법이나 스킨의 행동주의 방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 자체에 관해서 모델을 삼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나 효능, 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성격의 발달이나 또 변화에 더 중점을 두어 자아 개념을 그 중심의 요소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특성적인 효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성격의 발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을 요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격의 어떤 특성이나 효능,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그러한 정신분석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나 아니면은 동물적인 행동에 관련되어져 있는 또 앨리스 같은 백 같은 그런 인지적인 차원 그러한 단편적인 차원으로 가지고는 인간을 분석해 내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관점에 있어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전체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서 실존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함이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 학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성, intentionality 같은 이런 의도성을 중요시했다. 또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형평성, 평형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 정상을 향해서 부정이 적응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데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비정상이 정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평형성,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칼 로저스가 봤을 때는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인 것이고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는 메슬로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자아 실현을 향해서 계속 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여러 자아를 통합해서 여러 많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창의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 로저스는 해서 실존주의 학파에 속한다. 실존주의 현상학을 주장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실존주의는 결국은 기계적으로의 이제 실존적 존재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실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진정한 자기되기 라고 하는 참 자기되기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 로저스가 진정한 자기되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의 삶에 좀 더 개방적이고 의식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고 또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람이 되어서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걸 알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리적인 것만 행동적인 것만 인간의 그런 지적인 지능적인 그런 것만 인지 기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지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실존주의적인 학파인 존재론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이데거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인본주의 학자들은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저스 여기 있는 이야기가 person centered approach.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법론 자체는 소셜 워크 내지는 닥터가 치료하는 페이션트를 일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저스 방법론 자체는 오히려 강점 이론과에 더 가까이 있다 이라고 보고 오히려 학생이나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능주의 시각과 강점 이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클라이언트 센트럴드 테라피와 에듀케이션 스튜던트 센트럴드 테라피 또는 러닝 메서드 같은 이런 문제 부분들이 다 로저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7, 80년대에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도 교육학을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자기 발견 학습이라고 하는 학생 스스로가 그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세계 교육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세를 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프로이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자이지 않느냐. 로저스 was found to be the sixth most eminent psychologist인과 동시에 여섯 번째 저명한 심리학자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 second among clients, clinician, 그 심리 치료자들 중에서 second to 시그문드 프로이트, 시그문드 프로이트와 한 다음으로 유명한 그러한 학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위스콘신의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스콘신 메디슨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종교학,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20세 때에 중국의 베이징에 이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의 릴리지스 컨빅션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뒤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기독교 중심의 사고에 있어서 기독교 위외의 국가인 동양 종교를 봤을 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칼 로저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유교와 주작의 기초적인 내용을 보고서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은 디벨롭드 돼 있고 유럽이 아닌 나라들은 언더 디벨롭드 돼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디벨롭드 돼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동양은 미개한 국가로 생각했는 거죠. 하나 미개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보니까 유교와 주작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와 인간과 그 다음에 우주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이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그것은 오히려 동양이 더 앞서 있더라는 이야기죠. 깜짝 놀란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왜 doubt his release conviction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추론인데 이거는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의 신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편적으로 인간의 양심 속에는 노인을 어른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신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혀 기독교의 복음을 듣지 않는 동양에서 오히려 더 서양보다도 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심리와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도 훨씬 더 앞선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데 큰 회의심을 가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기독교 아닌 일반적인 종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편적인 종교에는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인간의 양심 발로에 따라서 신을 찾아가고 인간을 존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칼 로저스가 자기 발견 학습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센트럴, 스튜던트 센트럴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프로치를 발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신이 없더라도 인간은 보편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 기독교의 그런 종교가 없더라도 양심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주를 찾고 인간을 공경하는 것은 있더란 이야기죠. 따라서 스스로 가만 내버려 두더라도 진리를 찾아가는 속성이 있다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인간을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가 보았었던 이러한 것들 중에서
동양 종교의 그러한 유교나 주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기가 뭐 일상적인 어떤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힘이 있기라고 한다면은 우주의 원리 자체가 리잖아요. 이 마음이나 기나 리가 서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죠, 주자가. 이것을 보고서 칼로저스는 인간에게는 기독교의 신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보편적인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다 우주를 찾고 신을 찾고 인간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가만 내버려 두더라도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큰 깨달음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칼로저스는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와 스튜던트 센터드 어프로치를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다. 가만 내버려 두더라도 자연스럽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발견학서, 클라이언트 중심, 학생 중심, 신의 보편성,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학자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이제 이 칼로저스는 어디스트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in his later 나중에 후년에 들어가서서는 그의 마음 자체가 어디에 미스티컬하고 스피리추얼하고 트랜스센드나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그쪽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것은 이제 한 인디스크라이블이나 아니면은 스피리추얼한 그런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아주 솔직한 그러한 학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과학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로저스 치료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죠. 진솔함과 무조건 긍정, 공감적 이해. 그러한 방법이 상당히 클라이언트와 또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칼 로저스를 중심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치료의 공헌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감적 이해, 무조건 긍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특성을 아주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방법론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다시 말해서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한 닥터나 아니면 일방적인 치료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강점 이론의 관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소셜 워커나 아니면은 프로페서가 옆에서 서포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무비판적인 거,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수용적 태도가 치료의 무비판적인 그러한 것이 상당히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의 내용에 있어서 비판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학생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격과 소양이 필요한 것이죠. 일반 사람이 그를 치료할 수 있고 가이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클라이언트에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뭐 나중에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맞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스타트 다시 말해서 코즈 앤 리절트나 스타트의 기초선 자체를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죠.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적인 인지적인 요인 자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어떤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여서 모든 인간은 동질적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가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방법 자체도 포괄적인 그런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가치 중립이라고 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가치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나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 중심의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예를 내스마비 환자라든지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득 한계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현상학의 로저스가 전제하고 있는 이 현상 심리학자들, 특히 현상학에 있어서는 환경을 그대로 두더라도 수용 방법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상의 객관적 환경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러나 행동주의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환경 자체가 바뀌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경제 공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외부 환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리와 행동 자체에 엄청 영향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현재 물론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행동주의의 환경 영향도 아주 강한데 그것을 좀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